보존장, 잠재함수, 선적분의 기본 정리. 공간 R3에 다음과 같이 매개화된 곡선 CT가 주어져 있습니다. 시각 T에서 나비의 X좌표는 sin T, 나비의 Y좌표는 sin 제곱 T, 나비의 G좌표는 sin 3승 T가 되는 그런 곡선 CT를 따라서 나비가 훨훨 날아다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간 R3 이상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곡선 C를 따라서 이 유한곡선 C를 따라서 y 더하기 g dx 더하기 g 더하기 x dy 더하기 x 더하기 y dg를 적분하는 겁니다. 이 선적분의 고전적인 노테이션을 우리 벡터장 내적으로 바꿔볼까요? dx의 개수가 뭐예요? y 더하기 g. dy의 개수가 뭐죠? g 더하기 x. dg의 개수가 뭐예요? x 더하기 y. 요 벡터장을 이 유한곡선 C, 이 매개화된 곡선 C를 따라서 적분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벡터장이 y 더하기 g, g 더하기 x, x 더하기 y인데 이 녀석이 다행히도 포텐셜 펑션 파일을 가져요. 즉, 이 벡터장은 기울기 벡터장이에요. 어떤 함수에. 자, 이런 파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울기 벡터장의 정의가 뭐였죠? 파일을 x로 편미분하고 파일을 y로 편미분하고 파일을 g로 편미분하면 뭐가 돼요? 각각 y 더하기 g, g 더하기 x, x 더하기 y가 되는 그런 스칼라 함수 파이를 구하고 싶어요. 3변수 함수예요. 근데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함수를 x, y, z가 난 3변수 함수가 있는데요. 얘를 x로 편미분했더니 y 더하기 g예요. 여기 x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파이 x, y, z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까요? y 더하기 g 곱하기 x x로 미분했더니 x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건 이게 x에 관한 1차 함수라는 거고 개수가 정확히 y 더하기 g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다는 보장은 못하고 여기에 상수가 붙는데 이 상수는 x에 무관한 한 상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c 놓고 c는 상수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파이 x는 y 더하기 g, 파이 x 편미분했더니 y 더하기 g다. 이거를 적분하면은 파이 x, y, g는 뭐냐면은 y 더하기 g의 x 더하기 상수인데 이 상수라는 거는 x에 무관한 한 상수라는 거예요. x를 지금 편미분한 걸 적분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상수는 이제 y와 g에 관한 함수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녀석을 y로 편미분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파이를 y로 편미분하면은요. yx니까 이거를 y로 편미분하면 x고 그다음 gx 파트는 뭐예요? 이걸 y로 편미분하면 0이죠. 그 다음에 이변수 함수 cy를 y에서 편미분하면 뭐예요? c의 y가 되겠죠. 근데 파이를 y로 편미분한 게 x 더하기 cy를 y로 편미분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정확히 뭐예요? 주어진 게 y로 편미분하면은 g 더하기 x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같으니까 뭐가 돼요? 이변수 함수 cy를 y로 편미분했더니 g가 돼요. 그러면은 cyg가 어떻게 주어지는 건가요? 여기 y로 편미분했더니 y가 안 나왔어요. yg가 이변수 함수인데 그 얘기는 뭐예요? gy 더하기 상수죠. 근데 이 상수는 y에 관해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이 상수는 뭐냐면은 g에 관한 함수예요. 그래서 cyg는 gy 더하기 이 상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f의 g에 관한 함수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여기에서 y 더하기 gx 더하기 cyg가 뭐예요? gy 더하기 fg였어요. 그러니까 이 포텐셜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은 파이 xyz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xy 더하기 yg 더하기 gx 더하기
뭔가 지에 관한 일변수 함수가 붙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게 지금 파이잖아요. 이 녀석을 g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x 더하기 y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양변을 이걸 g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이게 상수라는 걸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걸 만족하는 스칼라 함수가 있다면은 xy, yg 더하기 gx 요런 거리에 요거 더하기 상수꼴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면 이런 꼴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거꾸로 이 녀석을 다행히도 x로 편미분해보면은 y 더하기 g가 나오고요. 이 녀석을 y로 편미분하면 g 더하기 x가 나오고요. 이 녀석을 g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x 더하기 y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포텐셜 펑션을 갖고 xy 더하기 yg 더하기 gx 더하기 상수가 되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포텐셜 함수를 다 구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 포텐셜 함수를 하나만 찾아도 돼요. 그냥 우리 xy 더하기 yg 더하기 gx로 잡으면은 이 녀석을 x로 편미분하면 y 더하기 g, 이 녀석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g 더하기 x, 이 녀석을 g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x 더하기 y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함수를 찾았고요. 잠재 함수를 찾았어요. 자, 적분하고자 하는, 선적분하고자 하는 벡터장이 기울기 벡터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울기 벡터장을 적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도착점과 출발점에서의 함수 값을 차이만 읽으면 돼요. 근데 도착점이 뭐예요? 출발점은 C0이고요. 도착점은 C1이죠. 그러니까 C1에서의 파이 값을 읽어서 구하고 C0점에서의 함수 값을 읽어서 구한 다음에 두 개의 차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C0, T가 0일 때 C0은 뭐예요? 사인 0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0,0,0이고요. 도착점은 C1인데, 아이고, C1이 아니죠. T가 2분의 파일 때니까 C1이 아니죠. C 2분의 파이죠. 그래서 여기 C1이라고 쓰면 안 되고 C의 파이 오버 2죠.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의 점이 뭐예요? T가 2분의 파일 때 사인 2분의 파이 1이죠? 1,1,1이 되네요. 그래서 도착점은 1,1,1이니까 여기에서의 파이 값에서 0,0,0에서의 파이 값을 빼면 돼요. 근데 0,0,0 x, y, z가 전부 다 0이면은 여기다 0, 0, 0 때려 넣으면 파이 값은 0이고요. 다 1, 1, 1 때려 넣으면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곡선을 따라서 벡터장을 적분하려면은 t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갈 때 ct에서 벡터장 값, 벡터를 읽고 그 녀석을 뭐랑 내적해요? 속도 벡터랑 내적을 해가지고 이 스칼라 함수를 t에 대해서 내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ct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ct에서의 벡터장 값 구하고 xyz 대신에 xt, yt, gt 속 대입한 거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속도 벡터 구하고 이거를 내적해요. 그럼 이건 t가 하나씩 우당탕탕 나올 텐데 그 계산 우당탕탕 하면은 이걸 막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f가 기울기 벡터장일 때는 그냥 함수값을 차이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이게 선적분의 기본 정리의 아이디어입니다. 적분하고자 하는 벡터장이 기울기 벡터장일 때는 이런 정의를 이용해서 구조적으로 구할 필요가 없고 도착점과 출발점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만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0,0,0과 1,1, 1,1을 지나는 0,0,0부터 시작해서 1,1,1로 가는 그러니까 0,0,0부터 1,1,1을 연결해주는 아무런 곡선, 아무런 공간 곡선을 택해도 이런 CT가 아니라 아무거나 곡선을 택해도 그 곡선이 충분히 적분 가능해서 예쁘면은 이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항상 그 값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이 벡터장을 적분할 때는 경로에 무관하게 어떤 경로를 택하든지 항상 경로에 무관하게 항상 3으로 일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사가 있죠. 뭐가 질문이 떠오르냐면은 도대체 주어진 벡터장이 포텐셜 펑션을 갖는지 안 갖는지 어떻게 판별하느냐. 이 판별법이 궁금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 Rn상에 1급 벡터장 캡슐 F가 주어져 있어요. F 벡터장이니까 벡터가 되고 벡터값 수치하는 함수고요. 첫 번째 성분이 F1이고 두 번째 성분이 F2고 n번째 성분이 Fn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어떤 1급 벡터장이 그러니까 이 각 함수들이 1급인 거예요. 편도 함수들이 연속인 거죠. 이 녀석들이 닫힌 벡터장이라 함은 fi라는 i번째 성분 함수를 fj라는 j번째 성분 함수를 xi에 대해서 i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랑 i번째 성분 함수를 xj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랑 항상 같을 때 그러니까 보통은 노테이션 이렇게 쓰기도 해요. fj를 j번째 성분 함수를 i번째 변수로 편미분한 거랑 i번째 성분 함수를 j번째 변수로 편미분한 거랑 같으면 그러니까 요거나 노테이션만 다르게 쓴 거고 똑같은 식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주어진 벡터장 f가 닫혀 있다고 해요. 닫힌 벡터장 왜 하필 왜 closed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이 얘기를 하려면 또 한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용어에 대한 모티베이션 얘기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모티베이션이 있긴 있고요. 자, 왜 이런 정의를 내리냐면요. 주어진 1급 벡터장이 포텐셜 펑션을 갖잖아요. 즉, f는 그레디언트 파이가 되는 그런 파이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파이가 있다면은 이 f는 닫힌 벡터장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f가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가 된다는 건 뭐예요? 파이를 x1으로 편미분하고 블라블라 파이를 xn으로 편미분하면은 이게 f가 되는 n변수 함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포텐셜 펑션을 가지면은 f는 닫힌 벡터장이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이거는 편미분 교환 법칙에 의해서 바로 나오는 결론입니다. 증명 굉장히 짧고요. 편미분 교환 법칙이 뭔지 알면은 이 기울기 벡터장은 항상 닫힌 벡터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 벡터장이면은 닫힌 벡터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걸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기울기 벡터장을 가지면은 기울기 벡터장, 즉 포텐셜 펑션을 갖는 기울기 벡터장은 닫힌 벡터장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울기 벡터장들은 항상 닫혀 있지만 닫힌 벡터장이라고 해서 스칼라 함수가 있어가지고 즉 포텐셜 펑션을 갖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음과 같은 평면상에서 가원수 벡터장을 생각합니다. 이 벡터장 F는 첫 번째 성분이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마이너스 y고요. 두 번째 성분이 뭐냐면은 x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나눈 거. 이게 첫 번째 성분이 이게 두 번째 성분이에요. 자, 이런 벡터장을 생각합시다. 물론 이 벡터장은 x, y가 0, 0 원점일 때는 정의가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벡터장의 정의역은 원점이 빠진 평면 전체예요. 평면 전체에서 원점을 뺀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f를
평면에서 그 원점 뺀 걸 말고 x좌표가 양수인 이 반평면에서 반평면 y축 들어가지 않아요. y축 들어가지 않는 이 오른쪽 x가 양수인 이 반평면에서만 봅시다. 그러면은 이 벡터장 f는 잠재함수를 가져요. 그러니까 f가 적당한 녀석의 기울기 벡터가 됩니다. 포텐셜 펑션을 가져요. 그거는 여러분이 요 함수의 아크탄젠트 x분의 y의 기울기 벡터장을 계산해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똑같은 벡터장인데 원점을 뺀 전체 영역을 생각해요. 이걸 빼고 나머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하나 빼고 원점을 빼고 R2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을 제외한 punctured plane이죠. 한 점 뺀 그 R2 전체에서 R2에서 원점을 뺀 그 영역에서는 F가 잠재함수를 갖지 않아요. 일부분에서는 갖는데 전체로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고요.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같은 벡터장이라도 정역이 달라지면은 정역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정확히는 넓이가 아니고요.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정역에도 의존합니다. 벡터장에도 의존하지만 정역에 따라서 잠재함수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정의된 이 두 번째 생각해볼 문제 두 번째 정의된 이 벡터장 F는 잠재함수를 갖기 때문에 당연히 닫힌 벡터장이에요. 사실은 이 원점이 빠진 평면 전체에서 이 가원수 벡터장은 닫힌 벡터장이에요. 하지만 닫힌 벡터장이라고 해도 항상 잠재함수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세 번째 생각해볼 문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벡터장이 그 벡터장의 정의역 전체에서 포텐셜 펑션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정의역에도 의존합니다. 물론 어떤 벡터장이 주어져 있는데 그게 닫혀있는 벡터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잠재함수를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재함수를 갖는 벡터장은 닫힌 벡터장이어야 되거든요. 자, 이 문제는 거꾸로 닫힌 벡터장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잠재함수를 갖는 건 아니에요. 잠재함수를 갖는 벡터장을 보존장이라고 하는데요. conservative vector field라고 하는데 보존장이 아니지만 닫혀있는 벡터장도 있다는 겁니다.